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이 특별법에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농업 부문이 배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에 명시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민이 빠져 있고 특별법을 근거로 구성되는 미세먼지 특위에는 농업연구기관이 아예 제외됐습니다. 농업 부문이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에 공포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미세먼지법이 15일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수단, 국민건강보호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취약계층의 어린이,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5개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포함되면 지자체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농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시된 5개 근로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 교통경찰 등 매연이 많은 도로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뜻한다면서 농민을 5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농업계는 미세먼지가 농업은 물론 농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작업은 장시간 야외 활동이 필수적인 데다 농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특별법 취약계층의 범위에 농민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특성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도 제도권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연구기관이 특위에서 빠진 것도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17개 기관장에 농식품부 장관은 들어갔지만 농촌진흥청장은 빠졌습니다. 산림청과 기상청은 포함된 반면 농진청은 특위에서 빠지면서 정부 대책에 농업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연구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예산 사용의 타당성 평가와 실제 가용 예산이 있는지에 따라 예산 배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가축 분유에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또 미세먼지가 농민의 건강과 농업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농민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시설하우스의 햇빛 투과율을 낮춰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농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공포 때문에 외출은 물론이고 창문 열기도 두려우실 텐데요. 실내에서 공기를 정화시키는 식물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미세먼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다양한 공기 정화 식물들을 최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훼 시장인 서울 양재꽃시장.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탁월한 공기 정화 식물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냥 뭐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매일 방송에 나와서 좀 공기도 정화시킬 겸 집안에 화초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공기도 좀 다른 집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좀 화초를 좀 구입할까 하고 왔어요. 바로 붉은 열매가 바닷속 산호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산호수와 공기 정화 식물 중 음이온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모두 농촌진흥청의 실험에서 실내 초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입증된 식물들입니다. 빈방에 미세먼지를 투입하고 4시간 뒤 측정해보니
산호수가 있는 방은 초미세먼지가 70%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벵갈 고무나무가 있던 방은 67% 줄어들었습니다. 공기 정화의 대표적인 식물이고요. 그 추위에도 아주 강하고 약간 넝쿨성 식물이기 때문에 키우시기가 아주 편하고요. 광이 적은 실내에서도 잘 적응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벵갈 고무나무에서 발생한 음이온은 양이온을 띤 공기 중 미세먼지와 결합하면서 바닥으로 가라앉아 미세먼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로는 아열대 식물인 틸란드시아가 있습니다. 새집증후군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자일렌 등 제거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거실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개업식물로 인기 만점인 스투키는 밤이면 산소를 배출하고 음이온을 생성해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이 식물은 아레카야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1리터 수분을 내뿜는데 건조한 겨울철 실내에 두면 가습기 역할까지 합니다.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식물들이 많이 지금 출하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공기 정화에 탁월한 다양한 식물들로 아름답고 쾌적한 집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여파로 이달까지인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3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늘어나면 오리 사육 휴지 기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리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번 겨울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특별 방역 기간을 3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이 발생했고 철새도 아직 남아있어 방역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구제역이 이제 아직 이종 제한 해제가 다 끝난 상황도 아니고 고병원성은 지금 안 나왔지만 늘 AI는 철새가 있는 동안에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오리 농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이 한 달 연장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 사안인 오리 사육 휴지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오리협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오리 농가와 오리 관련 업체들이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고병원성 AI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오리협회는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할 경우 농가와 계열업체가 입게 될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은 분야 전문가들 또한 AI 특별 방역 기간 연장이 과도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 정부에서 특방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한 조치는 전문가적 입장에서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철새 분변 예찰 결과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확인이 안 됐어요. 재난성 질병인 구제역의 발생이 있다고 해서 가금류에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특별 방역 기간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거는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AI 특별 방역 기간 연장 여부는 19일 열리는 방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수매 비축 등을 통해 감자의 수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량작물 수급 관리 품목에 감자를 포함시켜 감자값 등락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정부가 식량작물 수급 관리 품목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강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자값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감자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에는 감자값이 폭락해 감자를 산지 폐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는 감자가 금자로까지 불릴 정도로 가격이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당시 도매 가격이 최고 13만 원을 찍었는데 평년 대비 3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감자값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농식품부는 우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감자 수매 비축제를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지봉 감자 2,000톤, 고랭지 감자 1,000톤, 가을 감자 1,000톤, 이렇게 총 4,000톤을 수매하고 연차적으로 수매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감자 가격이 굉장히 평년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감자값이 높았던 건 이제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해서 그런 가격 급등이라든지 급락에 대한 그런 대비가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산지 조직화를 통한 감자 계약 재배도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약 재배 확대 위해 노지 채소 수급 안정 사업 대상을 기존 고랭지 감자 위주에서 노지봄 감자, 가을 감자, 시설 감자로 전면 확대합니다. 또한 감자의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지원도 늘릴 방침입니다. 이번에 감자까지 수매 비축 품목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수급을 직접 관리하는 식량 작물은 총 6개 품목이 됐습니다. 정부가 직접 수급 관리하는 식량 작물이 속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 사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식량 작물 중 쌀과 콩 2가지만 수급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급등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작황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식량 작물도 적극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6년에 팥과 녹두를 수매 비축하고 지난해 말에는 밀도 수매 비축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1984년 밀 수매가 중단된 지 35년 만입니다. 주요 식량 작물에 대한 자급률도 높이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도 확보할 수 있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안정적으로 국산 밀을 사용하길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정부가 수매한 밀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식량 작물 수급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 안정적인 농가 수치 가격 보장과 뒷걸음치는 식량 자급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도 작물 관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일 텐데요. 땅이 녹는 이런 시기에 새싹을 밟아주면 사료 작물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추위를 견딘 새싹들이 들판 여기저기에서 올라옵니다. 오는 5월쯤 수확할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도사료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땅이 얼었다 풀리는 이맘때 사료작물의 새싹을 밟아주면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땅이 얼면서 싹이 땅에 밀착하지 않고 떠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물 뿌리는 토양 수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 생산량이 줄어드는데요. 땅이 얼었다 풀리는 이맘때 진압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싹을 밟아 땅에 밀착시켜주면 사료작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밟아주기의 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됐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 싹을 밟아줬을 때 건조 기준 생산량이 1헥타르당 8,151kg으로 밟지 않았을 때보다 49%나 증가했습니다. 사료작물 새싹줄기에 상처가 나면 이제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로써 이제 꽃샘 추위를 버티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지가 이제 나도록 이렇게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 사료작물에 주는 웃거름은 남부지방은 2월 말, 중부지방은 3월 초, 중북부지방은 3월 중순에 주는 것이 알맞습니다. 웃거름을 너무 빨리 주면 작물이 비료를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또 너무 늦으면 작물 생육이 늦어져서 생산량도 줄고 수확 시기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료작물의 발화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남부는 2월 말까지, 중부는 3월 초까지 새 종자를 추가 파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을 파종보다 수확 시기는 2주 정도 늦어지지만 사료작물의 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요즘 봄나물인 달래가 제철이죠. 간장에 넣어 김에 싸 먹거나 된장찌개에 넣으면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달래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충남 서산이라고 하는데 달래 수확 현장을 정선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산 해미면에 있는 한 달래 농가입니다. 하우스 안 가득 알싸한 향이 코끝을 찌릅니다. 초록빛으로 물든 밭이랑마다 싱싱한 달래가 한 움큼씩 쏟아집니다. 황토밭에 옹기종기 모인 아낙네들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서산에서 처음 수확한 것으로 알려진 달래. 음암과 운산, 해미 등 380여 농가에서 1년에 1,000톤가량 출하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량의 60%, 연소득 100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서산 달래라는 명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서산이 전국 최초로 노지에 있던 달래를 수확해서 실제로 재배하게 돼서 가장 유명하고 지금 지리적으로도 마늘이 서산이 되게 유명한데 마늘과 같은 백합과였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해서 가락시장에서도 서산 달래를 최고로 쳐줍니다. 올해 시세는 4kg에 3만 원대입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농가에선 겨울철 농한기에 이만한 효자 작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제철인 달래는 이 기간 보통 3-4모작까지 가능합니다. 여름엔 다른 시설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어 1년 내내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10월부터 5월까지는 달래를 2에서 3모작을 하고 여름에는 오이나 토마토 작목을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하우스를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줄기가 가늘고 여린 탓에 수확과 세척 등의 과정은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손 부족과 인건비 부담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봄엔 입맛 돋우는 서산 달래로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남북 농업교류에 대비해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와 북미 협상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사전 농업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를 25일쯤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농업교류 합의와 북한 농업기반 공동조사를 시행하고 공동축산단지 조성과 가축질병 공동방역 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여성농업인 남북교류센터 설립 등을 담은 남북강원 여성농업인 협업사업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 품목은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는 마늘과 양파로 양파는 정읍시와 김제시, 남원시 등 9개 시군에서 마늘은 김제시와 부안군 등 6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은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시장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 짓는 분위기를 전라북도가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월동기 이후 마늘과 양파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월동 후 웃거름 사용과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웃거름은 1차는 2월 중순까지, 2차는 3월 중순까지 진행해야 하며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 2차 생장 등의 생리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는 2월 중순부터 포장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하고 발생 시 즉시 약제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고품질 생산을 위해 2, 3월 영농 지도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북 영천시가 구제역을 막기 위해 정월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영천시는 축산농가 보호와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현재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와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백신 19만 8천 두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 마트에는 어느새 봄을 알리는 채소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반찬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제철 농산물은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사러 나오셨어요? 봄동. 봄동 즐겨 드세요? 이맘때쯤이 봄동이 제일 맛있을 때라 많이 사다 먹어요. 봄을 알리는 채소 중 하나인 봄동은 겨울철 노지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배추를 말합니다. 잎이 땅바닥에 붙어 자라서 납작배추, 딱갈배추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잎이 꽃처럼 옆으로 퍼진 게 특징인 봄동. 일반 배추보다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봄동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맛도 몸에도 좋은 봄동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들어볼까요? 끓는 물에 데쳐서 된장 넣고 여러 가지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싸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상추나 이런 것도 맛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봄동은 겉절이나 국, 나물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 먹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봄동 겉절이 하나면 겨우내 잃었던 입맛 돋구기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봄동은요, 요즘 제철을 맞이해서 많이 드시는 채소인데요.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아주 높은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노화 방지나 또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봄동은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고기와 같이 쌈을 싸서 드시거나 또는 겉절이로 함께 곁들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구수한 된장에 달짝지근한 봄동으로 맛을 낸 요 봄동 된장국 한 그릇이면 다른 반찬 필요 없겠죠? 만약 나물이나 국거리로 요리할 경우에는 옅은 소금물에 헹궈서 간이 잘 배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싱싱한 봄동 고르는 법 알아볼까요? 잎은 지금은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좋잖아요. 속이 조금 노라면서 파란 거 올록볼록한 거. 네, 조금 뻣뻣해도 그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봄동은 밑동을 자른 뒤 이렇게 한 입씩 떼어내 흐르는 물에 6번 정도 씻고요.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팩에 밀봉해 보관하면 되는데요. 보관 기간이 길수록 비타민의 손실이 커진다고 하니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